안녕하세요, 마토입니다. 리플 XRP에 관한 소식들을 오늘도 가져와 봤습니다. 소식들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만들었던 영상에 대해서 답글들이 몇 가지가 달려서 그 답글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은 리플 XRP 589불을 예언한 베어블 가이 123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꽃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베어블 가이 123 이 양반의 글은 풀이를 해야 됨. 나름 해석해보니 올해 말에 22달러 간다고 해석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준비를 했었는데 까먹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 589불이 실제적으로 말하는 589불이 아니라 5불 더하기 8불 더하기 9불이라서 올해 말에 22불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 가설에 대해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고요. 제가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김항식님께서 남겨주셨죠. End of year 589불 가자. 저 589불 배경이 한참 후에 리플사 소개 영상 중 등장하게 됩니다. 또 현재 사용하는 XRP 심볼을 정하기 위해 투표한 적이 있는데 베어블 가이 트윗에 한 주 전에 기재가 됐었죠. 이래저래 신기했었습니다. 11월 달에 돌아온다라는 트윗에 대해서 진실이냐 거짓이냐라는 말이 많은데 그는 돌아올까요? 제 생각에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허투루 장난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1월에 돌아오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짱짱님께서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비트는 리플이 거부감 없게 나오도록 만든 정찰병 같은 느낌. 나만 그런가요? 미중앙은행 알고 있는 듯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트윗은 바로 이 나이트 저런이라는 분이 남겨주신 그 글인데 데이비드 슈월츠가 처음 분산화 기술을 1998년 8월에 특허낸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링크까지 손수 올려주셨습니다. 예, 데이비드 슈월츠 현재 리플사의 CTO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이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특허 날짜는 1991년 6월 18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듣기도 전에 이것에 관한 특허를 냈었다. 특허는 바로 분산화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분께서는 데이비드 슈월츠가 아마 베어블 곰탱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분 더 계셨는데 예, 리플 8만개님 베어블 가이 123는 혹시 리플의 강력한 배우라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관련된 사람 혹은 리플사 내부자가 아닐까요? 흥미롭고 기분 좋아지는 기사 잘 봤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말이 많죠. 이것도 로스차일드 가문 자체에 대해서도 혹시 실제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 아니면 지금은 이제 망한 가문이다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확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집단은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집단이 이제 곧 뭔가를 일으킬 것이고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를 한 것이 바로 유튜브를 2시간 동안 다운시켜버린 그것이 바로 그들의 테스트였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있더라고요. 다 찌라시고요. 이제 두고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영상 중간에도 이거는 재미로만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랬었고요. 자, 그럼 오늘 소식들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원래는 이 기사가 독일어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독일어를 못하는 관계로 트랜슬레이팅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따와봤습니다. 브렉스 비엔나 기술 회사는 리플넷에서 가장 중요한 노드 중 하나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좀 어설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번개가 빠른 국제거래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의 대안인 은행의 블록체인 리플넷은 미국의 시작 리플로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산탄데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유니크레딧과 같은 주요 업체를 포함한 수백 개의 은행 및 지불 서비스가 리플넷에 가입했습니다. 리플넷이 작동하려면 노드가 필요합니다. 노드는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을 확인하는 노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스트리아의 기술 회사가 등장합니다. 브렉스,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익스체인지의 약자라고 불리는 이 회사는 이미 수백만 건의 투자를 받은 비엔나 기반의 렉테크 스타트업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브렉스는 360 컴퍼니 에이지의 95%와 은행 및 보험 부분의 오스트리아 IT 서비스 제공업체인 nextlayer.at의 5%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렉스는 리플넷에서 가장 중요한 유효성 검사 노드 중 하나를 운영하고 하루에 2만에서 2만 3천 건의 트랜잭션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브렉스라는 회사가 스타트업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수백만 건의 투자를 받았으며 이 회사의 지분을 굉장히 큰 은행과 오스트리아의 서비스 업체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러셀 E. 페리라는 사람인데 그 360 컴퍼니 에이지의 CEO 및 브렉스의 전무이사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정도 되겠죠. 영어로 하면은 그런 그 직책에 꽤 높은 직책이죠.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성능 IT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술 요구의 사항은 신속히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의 완벽한 점수에 도달할 만큼 트랜잭션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몇 가지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평균 0.9992입니다. 페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리플의 공식 사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브렉스는 하루에 따라 리플넷에서 상위 10에서 20 노드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면은 스위프트 대신 리플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씨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컴퍼니는 1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데이터를 구매한 이후로 렉테크는 국제 거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리는 리플넷을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페리는 리플넷과 XRP를 사용하는 것이 빠르고 저렴하게 국제 거래를 하는 것이며 그것이 더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나오는 것은 그는 이미 XRP에 투자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투자가 정말 XRP를 사서 들고 있는 건지 리플사에 이렇게 돈을 넣은 것인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XRP에 투자했다. 리플과 XRP는 다른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넷이 아니라 XRP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XRP 자체에도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제 제가 그 영상에서 공유한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리플사가 아니죠. XRP에 그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커뮤니티를 보시면은 이제 그 스래퍼 하나 찍찍 끌고 나올 법한 아저씨들이 글을 올리죠. 리플은 스캠이다. 리플은 300원이다. 리플의 적정가는 200원이다. 이렇게 담배 한 대 꼬라 물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법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침 찍찍 뱉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코인판에 몇 년을 있었고 주식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리플은 스캠이고 결국은 300원짜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반면에 이제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금융계에서 많이 일을 했었던 중앙은행에서 의원직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 동안 그 금융계에서 종사한 사람들은 리플 XRP의 가능성을 보고 XRP를 사서 그 사람들이 샀으니까 꽤 막 몇십만 개 이렇게 들고 있겠죠. 사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여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람 역시 리플 XRP를 사서 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커뮤니티 다니고 그럴 때마다 좀 답답한 그런 그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서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는데, 물론 리플 가격 하락이나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리플사 자체가 중소기업이라느니 사기라느니 돈 벌려는 수작이라느니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고요. 제가 다니던 커뮤니티에 그 안녕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전에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일본에 사업하시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많은 소식들을 커뮤니티에 전해주셨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글을 쓰면은 꼭 공격을 하더라고요. 막 공격을 하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분이 여기 못 있겠다 하고 이제 더 이상 글을 남기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역시 제가 어제 전해드리려다 깜빡한 소식인데요. 이제 TransferGo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송금회사 있고 영국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이 개구쟁이 리플러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기요, 지금 혹시 엑스커런트 사용해서 인도로 돈 보내고 계시죠? 혹시 앞으로 더 여러 나라로 확장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중에 혹시 엑스래핏 쓸 생각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답이 왔습니다. Hi Jens. 그 사람의 이름이 젠스인가 봐요. 젠스야, 맞아. 네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엑스커런트를 사용해서 인도로 돈을 보내고 있단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로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네가 추측한 것이 맞아. 우리는 확실히 엑스래핏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다. 그리고 엑스래핏을 사용해서 돈을 유럽으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아직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처리하고 난 후에 우리는 엑스래핏을 사용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나 은행들은 언제든지 엑스래핏으로 갈아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그 나라에서 엑스커런트만 사용할 수 있고 엑스래핏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멀티합 기능을 이용해서 엑스래핏의 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는 많은 은행들이나 기관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정말 되는지, 리플사의 제품을 믿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면서 점점 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면은 자진해서 엑스래핏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기사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놀디아, 북유럽에서 가장 큰 은행이었죠. 그 은행 CEO가 나와서 인터뷰를 한 부분에 관한 것인데, 기사 원문은 사실 좀 더 길었다고 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 번역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디앱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원문 해석해 줄 사람 있나요? 이 원문 스웨덴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을 달기 시작하는데, 그거 사실은 핀란드 언어입니다. 핀란드 언어이고 CEO가 말하기를 R3랑 리플이랑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군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좋은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이 XRP 수오미라는 사람이 답글을 답니다. 바로 이 사람, 이 뭐라고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칼레라고 하겠습니다. 이 칼레가 원문 기사를 보고 이렇게 자기 나름의 해석을 올렸는데, 리플하고 R3가 지금 일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남겼습니다. 또한 그 R3는 함께 리플사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옆에서 지금 개가 짖는데, 아이 좀 조용히 좀 하지. 아무튼 그 회사들이 리플 XRP에 관련해서 스톡 옵션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인지는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나왔던 그 XRP 수옴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놀디아 은행의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디아 은행이 물어봤대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리플사의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엑스커런트인지 엑스래핏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확실히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자, 아무튼 리플사의 그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고객이라면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또한 원문 기사인데 핀란드 언어로 되어 있는 것도 구글 돌렸습니다. 그 크롬 기능을 사용해서 번역을 했는데 기사가 굉장히 깁니다. 제가 전에 봤던 것보다 꽤 길고, 쭉 내려보면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됐는지 잠깐 동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테메너스 시스템은 블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보다 빠르고 저렴한 결제 솔루션과 호환됩니다. 스위프트 지불 시스템에 수십 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하나는 미국 회사 리플의 기술입니다. 회사가 만든 크립토 밸류에이션은 통화 간 이동의 다리 역할을 하며 은행 간 소위 백로그의 필요성을 없애줍니다.
리플은 은행 저축을 최대 60%까지 약속합니다. 그래서 최대 60%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플은 이미 일본에서 도입되고 있는 자체 기술을 출시했습니다. 모든 것은 R3 컨소시엄과 같은 은행과 협력하여 수행됩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중요성이 있습니다. 놀디아는 2015년부터 미국 기업인 R3가 운영하는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CT, 더치뱅크, 그리고 HSBC, 골드만삭스 및 핀랜드 OP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플과 공동 운영하는 R3는 리플 XRP 암호 통화에 대해 수십억 단위의 스톡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리플사와 R3가 그 법정 소송 끝에 합의를 이룬 후에 나온 그런 기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리플사가 R3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발언을 했는데, 기사가 오보인 건지 번역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합의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죠.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합의 내용은 모르는데 정말로 일을 하고 같이 하고 있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제가 지금 말을 좀 더듬는데 아까 그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거기서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식이라기보다는 XRP 팁밭을 이용해서 팁을 주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줄지를 정하고 스캔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을 하자마자 바로 돈이 입금되는 그런 빠른 속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팟캐스트에 코리 존슨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이 코리 존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주로 핀테크 관련 업을 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또 하루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